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의 전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발표에 들을 내용이 주제가 이중과세 조정 및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랑 종부세 되겠습니다. 이 비판적 분석인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GDP 기준으로 해가지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었고, 물론 거기 내가 정부나 여당측 같은 경우에는 GDP가 아니라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쨌든 과중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보유세 수준 자체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다루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논문들은 특히나 경제학 쪽 분야에서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그 조세 제도라든지 세 계산 방식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좀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본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한국감정원 산하의 부동산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그 부동산 연구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개간 학술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재작년에 게재를 했던 논문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필요경비 인정에 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 게재 단계에서 부동산 연구원에서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좀 게재 단계에서는 좀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게재 논문에서는 빠졌는데요. 이번에는 5까지 포함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또 개정되었던 세법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법 발표자료 입히게 되겠는데요. 종부세는 그 법령의 취지가 종부세법 1조에 있는 것처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를 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측면들을 갖다가 정책적 취지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종부세는 도입 초기부터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도입 초기부터 기존의 재산세랑 과세장이 기본적으로 과세장이 동일하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수준 자체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었으면서 또 중간에 또 그 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위헌 판결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상당한 조세장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이게 더욱더 조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점점 심해질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미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적절한 부과 수준에 대해서도 어떤 향후에 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인데, 자, 그 중에서 전체 부동산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상 같은 경우는 주택분 종부세라고 할 수 있겠고, 저도 오늘 주택분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부세는 최초의 시행 이후에 그 사이에 굉장히 빈번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돼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한번 있었는데, 요런 판례를 또 반영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개정이 있고 해가지고 요런 과세 방식의 합리성 자체는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개선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과 같이 그런 미시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조금 더 거시어 볼 것 같으면은 요런 보유세 전체 과세 체계랑 관련해 가지고 그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그런 보유세 부담을 갖다가 나중에 세법상 최종적인 그런 자산의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 가지고 이런 다른 합리적인 대안 같은 걸 제시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첫 번째가 미시적인 세액 계산 방식의 측면하고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보유세 부담을 갖다가 세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요. 자, 발표 자료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이제 뭐 현행 법령을 갖다가 쭉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또 워낙에 보유세 관련 이제 뭐 세법 내용들이 복잡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실무에서도 그걸 갖다가 잘 흐름을 못 따라가신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정리하시는 기회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루는 주택분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별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한 금액, 뭐 주택분 종부세액인데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 밑에 하단의 표처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세 표준이 이제 6천만 원 이하부터 해가지고 3억 원 초과까지 세율이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되겠고요.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과세 표준이 이제 그 기준금액 초과분이 돼가지고 뭐 그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3억 원 이하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4억 원 초과분까지 6단계 이제 구분된 과세 표준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주택의 이제 뭐 소유 개수에 따라 가지고 2주택 이하 소유인지 2주택 이하라도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주택이랑 동일하게 봐가지고 3주택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가지고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0.6%부터 뭐 3%까지 그런 초과 누진세율이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부터 6%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괄호에 있는 이제 그 세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적용된 세율이 되겠는데요. 뭐 작년 말에 이제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이런 종합부동산세 이제 세율이 이제 인상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하인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 세율을 갖다가 좀 더 뭐 할인한 세율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다루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이제 제가 따로 기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뭐 이걸 넘기지 않고 빨리 설명을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자, 발표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종부세랑 같이 이제 과세가 되는 주택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이제 공제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원칙적인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갖다가 뭐 종부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분 종부세액은 뭐 아까 이제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요 단계별 세율의 과세 표준에 따라 계산한 이제 요 세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연령별 공제율이랑 이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그 작년 말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10% 포인트씩 이제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이제 보유 주택이 돼가지고 이제 20%에서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인데 근데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그 합산해가지고 이제 공제율 한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80%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제 둘 다 공제율이 이제 40% 50% 돼가지고 뭐 합계가 90% 되는 경우인데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 생각이 돼가지고요. 뭐 그런 경우는 별도의 이제 뭐 분석에다가 제가 따로 고려를 하진 않는데 근데 그렇게 따로 고려를 하더라도 이제 뭐 여기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분석의 결과 같은 데는 크게 이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까지는 이제 연료물 공제율이 이제 10% 포인트 이제 더 낮았기 때문에 뭐 공제율 한도도 70%였는데 그 이제 10% 포인트 인상에 따라 가지고 공제율 한도도 이제 8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발표자료 5페이지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종부세 이제 법령인데 그 종부세법 10조에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인 납세 의무자의 이제 주택분 재산세랑 이제 주택분 종부세 합계액 뭐 주택분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의 이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세부담 상환 비율이 되겠는데요.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는 제기돼 가지고는 이제 이걸 갖다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뭐 재산세 자체에 이제 세부담 상환도 있는데 그랑 별도로 이제 종부세에서 세부담 상환을 정하고 있고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150%,
조정 대상 주택,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랑 이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30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 작년까지 200%였는데 300%로 이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결국은 이제 뭐 재산세를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공제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이중과세 수정이 될 것인데, 그렇게 공제하는 주택분 재산세액 같은 경우에는 요 발표 자료 이제 5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제 요 박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당히 복잡한 수식이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다가 곱하기 뭐 밑에 있는 동그라미 이제 2번이랑 1번 갖다 각각 계산해 가지고 두 개의 이제 비율로서 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하는 이제 재산세를 갖다가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시가격에서 이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갖다가 이제 주택의 공시가격을 갖다가 합산한 금액으로 보겠다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가가지고 요런 이제 뭐 보유세의 이제 뭐 미시적인 이제 그런 계산 구조의 이제 정합성이라든지 합리성에 관한 사실 선행 연구는 뭐 오문선 교수님의 이제 뭐 2016년도 연구가 어쨌든 이제 뭐 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 유일하게 이제 발견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뭐 주택분 종부세액이랑 이제 재산세액이 이제 계산할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정하기 전에 이제 종부세법에 이제 뭐 종부세랑 이제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이 돼가지고 뭐 대법원이 이제 판결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 그 판결에 돼가지고 이제 뭐 이중과세 조정 여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고, 이걸 갖다가 조정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 방식과 수준 같은 경우에는 입법자의 재량을 갖다가 이제 어쨌든 과도하게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이나 위헌으로 볼 수가 없고, 뭐 형식적 조세 법률주의를 갖다가 따라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결국 이제 뭐 법령에 이제 뭐 기재된 문구에 따라 가지고 이중과세 이제 뭐 조정 방식을 갖다가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뭐 거기서 이제 뭐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밑에 있는 이제 그 2015년 6월 23일 이제 뭐 선고한 이제 판례 이제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판례 입장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지라는 이제 논문이 되겠는데요. 근데 뭐 조세 법률주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법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조금 더 이제 뭐 미시적으로 들여다봐가지고 이게 뭐 논리적인 일관성이라든지 합리성 측면에서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좀 더 이제 조세제도의 이제 뭐 합리성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추가적인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발표 자료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본 이 계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그런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뭐 세액 계산 구조랑 관련해 가지고 입법자의 재량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제 세액 계산 구조의 타당성을 갖다가 뭐 논문에서 이제 뭐 주장을 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세부적인 세액 계산 방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좀 더 근본적인 이제 뭐 개편 방안에 돼 가지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뭐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식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뭐 이중과세 조정 측면, 뭐 재산세랑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이중과세 조정 측면에서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그런 보유세의 이제 필요용 인정 여부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주제를 바꿔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7쪽이 되겠는데요. 그 뭐 법령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뭐 표현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실무에서도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제 뭐 문제점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게 그냥 뭐 법문에 있는 문장만 따라 가지고 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뭐 사실은 현재 조문 체계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뭐 그 명확하게 이제 뭐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좀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아래 이제 뭐 박스로 표시한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종부세 이제 뭐 과세대상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굉장한 고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기준 금액을 초과해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제 부동산이라고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주택 보유 관행이 요즘은 또 특히나 이제 부부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이제 이게
뭐 단독 보유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분율을 나눠 가지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행태가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보유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제가 그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특히나 부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일세에서 이제 뭐 정여공제가 6억원까지도 인정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부간의 지분을 나눌 경우에 이제 뭐 보유세 부담 측면에서 상당한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보유 관행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알파로 표현했는데 재산세액은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 앞에서 봤던 그런 구간별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재산세 세율 뭐 0.1%에서 0.4%까지의 초과 누진 처리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계산된 재산세액에다가 곱하기 뭐 개인별 지분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개별 부동산의 이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초과 누진세를 곱한 다음에 개인별 지분 비율을 갖다가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세 표준이 이제 뭐 가령 3억 원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뭐 0.4%가 적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산세 자체 이제 세부담 상한이 이제 전년도 재산세액의 이제 130%의 그 상한을 갖다가 이제 둬가지고 그 이상은 이제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최종적인 결정세 같은 경우는 그 박스에 역시나 시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종합부동산세액 이거는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그 단계의 이제 금액이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액 공제액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제 그리고 이제 기타 세액 공제액으로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액 최초에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단계별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율 뭐 2주택 이하인 경우는 0.6%에서 3%까지 초과 누진 세율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에서 6%까지 이제 또 다른 이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2주택 이하를 갖다가 뭐 가정을 하고 이제 제가 뭐 기재를 했는데 뭐 3주택 이상인 경우도 이제 뭐 분석 결과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이제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런 이제 종합부동산세액은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이제 6억 원 초과분이니까 시가 표준액에서 기본적으로 6억 원을 갖다가 차감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시가 표준액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제 개인별 지분 비율을 미리 이제 곱하고 이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재산세랑 이제 취급하는 방식이 다른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이유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뭐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산세는 이제 개별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가 되겠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개인별 부동산 보유 합계에 대해서 과세라는 이제 인세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지분 비율이 곱해지는 단계도 이제 다르다고 이제 뭐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분 비율이 곱해주는 이제 위치가 이제 기본적인 차이가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개인별로 계산하는 이제 고시가 표준액에서 이제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금액에다가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아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0%였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재산세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이제 95%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85%, 90%였는데 이게 뭐 연도별로 계속 이제 뭐 현실화를 취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뭐 요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굉장히 급등을 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시가 표준액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높아져가지고 뭐 금년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종부세 뭐 부가액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이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수식에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재산세 공제액,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액, 기타 세액 공제액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차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에서 봤던 이제 고령자 세액 공제액이랑 이제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액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억 원 대신에 이제 9억 원을 적용을 하고 하는 방식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표 자료 이제 8페이지인데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항목에서 이제 두 번째로 차감하는 재산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부가액에다가 뭐 그 자체를 갖다가 바로 이제 전체를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A분의 B를 갖다 빼주도록 하고 있는데 분모에 들어온 A 같은 경우에는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이제 재산세액이 되겠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에 들어온 B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원 초과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제 재산세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분자에 비해서는 이제 분모 A가 이제 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뭐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오는 이제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세 이제 뭐 아까 봤던 이제 그 재산세 기본적인 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B 이제 뭐 분모에 들어오는 분자에 들어오는 이제 6억 원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초과분이니까 이제 재산세율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0.4%가 적용이 되겠고요. 앞부분에는 이제 재산세 이제 과세상 금액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초과분이니까 그게 단순하게 6억 원 초과분에다가 이제 뭐 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갖다가 60% 곱한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이제 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갖다가 95%를 한 번 더 곱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뭐 세액 계산 뭐 방식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A랑 B를 갖다가 분모 분자에 이제 각각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세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합계에다가 아까 봤던 이 재산세 공제를 갖다가 차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뭐 전년도에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이제 두 개 고지세계 이제 150%를 갖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150%가 이제 그게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이니까 30대 이상인 경우는 150%가 아니라 이제 300%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뭐 늘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뭐 사실 뭐 오랜만에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올 정도로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제 뭐 수식 같은 게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요 세액 계산 구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꼭지별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9페이지랑 10페이지에 적어놓은 이제 이런 이제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갖다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원 간에 주택을 갖다가 공유하는 게 아까 뭐 요즘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주택을 공유할 경우에는 뭐 개인별 지분 비율의 이제 지급이 이제 재산세기랑 이제 종부세 그리고 이제 뭐 재산세 공제의 이제 개별 항목에서 뭐 서로 이제 다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뭐 최종적으로 이제 세액을 갖다가 이제 개인별로 배분을 갖다가 하도록 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이제 종부세기라든지 그리고 종부세에서 차감하는 재산세 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때는 이제 이게 과세 표준의 배분 단계에서 이제 이게 미리 지분 비율화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약간 이제 뭐 일반성의 문제점을 갖다가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재산세액은 이제 물세고 종부세액은 인세니까 그런 접근 방식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뭐 일종의 이제 형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뭐 이걸 보유세를 부담하는 이제 뭐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사실은 실질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분비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것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도 이제 이게 과세 표준을 갖다가 이제 개인별로 이제 배분하는 단계에서 이제 지분비를 미리 곱해가지고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만약 그랬을 경우는 이제 뭐 토론자께서도 약간 뭐 제시해 주신 자료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재산세 세수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뭐 지자체 이제 뭐 세수가 되겠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세수 감소를 갖다가 뭐 사실은 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수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뭐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세수의 중립성을 갖다 유지를 한다는 이제 뭐 조건으로 얼마든지 또 이제 뭐 재산세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사실은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뭐 이게 이렇게 이제 뭐 지분 비율을 갖다 다르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보유세 이제 세액 계산 구조를 갖다 복잡하게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원인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제 단독 명의 일체될 주택의 경우에 이제 뭐 종부세 결정세 계산해서 이제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원 대신에 이제 9억 원을 차감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공시가액 9억 원 초과분 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가지고 아까 봤더니 재산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초과분으로 계산해 가지고 뭐 6억 원 초과분이 돼 가지고 이제 이중과세를 갖다가 조정해 주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뭐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런 규정이 이제 뭐 일시대 1주택이 돼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보유세를 갖다가 기간감을 하기 위한 취지가 되겠지만은, 물론 논리적인 이제 일관성의 문제점을 갖다가 역시나 지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공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9억 원 초과분이 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되, 대신에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에 이제 보유세 부담이 이제 뭐 좀 더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재산세액으로 이제 공제하는 재산세 공제액으로 차감하는 금액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럴 때는 이제 추가적인 또 뭐 세 공제 감면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또 이제 뭐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또 이제 이런 뭐 종부세 예제를 갖다가 이제 뭐 손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실은 뭐 전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뭐 논리적인 일관 측면에서 이제 세액 계산 구조를 좀 더 이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랑 종부세 이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가지고 재산세 공제 계산에서 이제 6억 원 초과분 종부세 과세표준에다가 뭐 재산세가 부과될 걸 가정을 하고, 이제 아까 이제 A랑 B 설명할 때 분자 B에서 이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갖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곱했는데요. 근데 뭐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 가지고 이제 재산세 세율을 갖다가 이제 세율을 계속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제 그 세율이 적용될 경우에 이제 가상적인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또 이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갖다가 뭐 적용할 경우에는 뭐 100%가 아니라 60%를 곱할 경우에는 이게 재산세 공제액이 이제 작아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산세 공제액 자체가 이제 뭐 작아지니까 이중과세 조정이 이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자에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뭐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갖다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종의 이제 국고주의 관점이라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어떤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이게 사실은 제일 좀 눈에 좀 크게 띄는 문제점이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합리성인 측면, 합리성 여부를 따지보더라도 사실은 뭐 저는 좀 이제 뭐 크게 부족한 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급격한 이제 보유세 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종부세 결정세 계산에서 이제 차감하는 세부담 상환 초과세액 공제의 경우에 그 당해연도의 기타 세액 공제액, 뭐 아까 이제 고령자 세액 공제액이랑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액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반영하지 않는 반면에 비교 대상인 이제 전년도 보유세 부담에서는 이제 그까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논리적인 비일관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세부담 상환 초과액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예산되기 때문에 뭐 보유세 부담이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연도별 비일관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볼 것 같으면 이제 뭐 어떤 세부적인 제도에서는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세금 부담을 갖다가 좀 더 이제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비일관성이 발견되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세부담을 좀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이제 비일관성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뭐 세부담 자체는 이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일관성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당해 연도에 이제 기타 세액 공제까지 이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제 제 마지막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는 이제 뭐 소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가지 이제 관점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필요비 인정 측면이 되겠는데, 뭐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하다 보면 이제 보유세 부담이 현실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 보유세 부담을 갖다가 한번 내는 걸로 이제 끝마칠 것이냐, 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후에 뭐 세액 계산에서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보유하는 자산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근데 보유행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세금 부담을 갖다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자산의 종류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랑 종부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이제 부동산이 있겠고 거기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이제 부과가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들 자산 같은 경우는 모두 또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갖다가 뭐 과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물론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범위가 넓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특정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이제 뭐 보유 단계에서 이제 보유세 부담이 이제 물론 세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보유세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는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겠는데, 근데 자산의 이제 전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 고려할 것 같으면은 최초에 취득한 다음에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게 이제 이게 전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인데, 그런 순차적 단계에 걸쳐 가지고 그런 자산의 이제 전생에 걸친 이제 세금 부담이 측면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돼 가지고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대해 가지고 과세하게 되겠는데, 뭐 최종 단계에서 어쨌든 이제 세금 부담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이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을 갖다가 제외한 이제 나머지 재산들의 경우에는 뭐 사업용 그리고 나머지 재산들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들의 경우에도 이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자에 내 가지고 뭐 발생하는 처분이 이게 돼가지고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종합소득세 중에서 사업소득세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에 이제 세금 등이 발생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이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뭐 양도소득세를 받아야 되겠는데 전체 이제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이제 모든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체계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그런 처분 단계에서 이제 세금 부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세금 등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뭐 법인세는 당연히 포괄적인 과세 방식이니까 뭐 법령에서 별도로 이제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처분 단계 처분 이익이 돼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겠고, 그 열거주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인데, 그 소득세의 사업소득세의 과세 대상 중에서 이제 거기 인용해 놓은 것처럼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제 뭐 차량 및 운방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용 자산을 갖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업용 유용 자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스타 B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일정한 이제 그 사업용 이제 자산이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이제 그런 자산들은 이제 다 이제 그게 포함이 이제 되어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개인 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 처분 이익을 갖다가 이제 과세해가지고 해당 자산에 대해 가지고 전생에 걸친 이제 세금 부담이 이미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소득세법에서 그런 면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뭐 정리가 되었는데, 그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업무용 승용차만 과세를 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에 따른 소득세 한정해가지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했지만은 사업소득의 범위를 갖다 합리적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사업용 유용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돼가지고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건설기 같은 게 2020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자, 근데 단 이제 이들 사업용 자산 같은 경우에 뭐 보유기한 동안에 이제 발생한 이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부담액이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이제 필요경비라든지 송금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뭐 세금 부담이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 이제 보유기한에 대한 이제 보유세 부담액을 갖다가 그렇게 필요경비로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처분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분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에 뭐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서 이걸 갖다가 차감하는 거랑 물론 이제 뭐 기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동일한 뭐 세금 부담이 발생하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사업용 자산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거래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제 보유기간 동안에 이제 전체 보유세 부담이 돼가지고 처분 단계에서 이제 그 동안에 보유세 부담액을 갖다가 이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이제 추가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게 이제 보유세 과세는 자산들 간의 이제 세금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요런 이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이제 이후에 일체 경제적 부담이라 할 수가 있는 필요 경비를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논리적인 정합성 측면에서도 이제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가지고 14페이지인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재산세 부과되는 선박이라는 항공기와 함께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 아까 복식부의 문제라 그랬는데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양도 단계에서 이제 장도 차익이 돼 가지고 소득세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 사이클을 따졌을 때 마지막에 처분 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전한 이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사업자인 경우에도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비사업자인 개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양도 차익이 되게 해가지고 이게 뭐 보유세 부담 계산할 때 비용비를 반드시 이제 차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업자랑 비사업자는 사실은 이제 뭐 사업 활동을 하면서 또는 다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장 의무 같은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가령 감비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정확한 이제 복식부에 의한 이제 장부 작성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기장 의무가 이제 뭐 그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납세 협력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부에 기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보유세 부담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뭐 한계점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보유세 부담을 갖다가 이제 양도차익 계산할 때 뭐 계산할 때 반영하는 대신에 양도차익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아예 그냥 과세를 하지 않는 걸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양도차익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부담액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사실 별로 이제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또 이제 뭐 요즘은 편리하게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랑 동일하게 이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 부담하는 그런 한계점하고는 비교적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할 것 같으면은 그런 이제 전체 보유세 부담을 갖다가 반영한 양도세액이 돼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그러니까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런 보유세 부담을 빼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장래에 이제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양도차익 계산서에 이제 필요용비를 추가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이제 좀 더 논리적인 개편 방안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근데 어떤 특정한 이제 뭐 소득 발생 단계에서 이제 이전에 이제 이전 단계에서 이제 이미 부담한 세금 부담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세액 공제해 주는 게 제일 이제 뭐 이중과세를 정확하게 이제 뭐 그 해결을 하고 제일 이제 뭐 일반적으로 또 세법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 부담을 갖다가 이제 뭐 세액 공제가 아니라 이제 필요용비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별도의 공제액으로 이제 뭐 공제 항목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분적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게 또 굉장히 뭐 일반적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렇게 뭐 흔하진 않지만은 세법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이제 굉장히 뭐 빈번하게 세법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이게 이후에 세법 개정에서도 그걸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게 되겠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이월과세 같은 경우에 이게 배우자랑 식기종비소액이 일단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당초에 발생했던 증여세 부담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증여세에 이제 계산할 때 이제 뭐 공제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금년도부터 개정된 이제 잘 아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법인세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 같은 경우에 뭐 법인세법에 세액 공제를 갖다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뭐 예외적으로 이제 과세표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송금이랑 필요용비를 인정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제 허용을 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연방정부에 이제 부담하는 연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주정부에 부담하는 지방세, 재산세를 갖다가 이제 뭐 10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가져가지고 이제 디덕션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비슷한 체계가 되겠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뭐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제 그 보유세 부담을 갖다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제 반영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갖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실은 추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걸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갖다가 이제 해주는 대신에 사실은 이제 뭐 이걸 대신에 이제 보유세 부담을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뭐 세액 계산 구조에 적절하게 이제
뭐 반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이제 뭐 반드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 수준으로 이제 뭐 축소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보유기간 동안에 양도 차익이 동일하게 발생했대 가지고 이제 보유기간 동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동일한 건 아니니까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초반에 굉장히 가격이 낮았다가 양도 시점에 와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계산되는 양도 차익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실은 뭐 동일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유기간 동안에 이제 부담한 보유세 부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측면 같은 걸 감안할 것 같으면은 이게 보유세를 갖다가 이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제 반영하는 필요용비에 반영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합리성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저는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중과세 조정이랑 이제 필요용 인정 측면에서 이제 현행 부동산 세제의 이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